오늘 주제를 저는 화상영어에 대해서 주제를 잡았어요. 제가 릴스를 올렸는데 화상영어 관련해서 유치원 5, 6, 7세 아이들, 초등학교 1, 2, 3학년 아이들한테는 화상영어 하지 말아라. 비추한다. 추천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올렸는데, 릴스를 올렸는데 한 분이 장문의 댓글을 다셨어요. 여러분들도 보셨을 수도 있는데 우리 아이는 7살짜리 아이인데 화상영어를 너무너무 좋아한다. 화상영어 시간만 손꼽아 기다리고 그 원어민 선생님이랑 얘기하는 걸 너무 좋아한다. 그래도 화상영어를 그만둬야 되냐 이렇게 답변을 쓰셔서 이게 참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하는 답은 누구한테는 맞고 누구한테는 틀릴 수 있어요. 그리고 어느 집 아이한테는 굉장히 정확한 촌철살인 같은 답변이 될 수도 있지만 어느 집 아이한테는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그런 답변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답변을 맹신하시지는 절대 마시고요. 엄마가 엄마 나름의 어떤 촉과 배짱이 있어야 돼요. 새벽달이 5, 6, 7세 아이들한테는 화상영어 하지 말라고 비추한다,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애는 너무 좋아하는데? 그러면 그냥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화상영어에 대해서는 제가 약간 영어 유치원급으로 추천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 화상영어를 통해서 아이가 건질 수 있는 열매들이 무엇인가? 화상영어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 목표 있죠. 목표가 질문하는 여러분들이랑 저랑 달라서 이렇게 전혀 다른 버전의 답변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서 화상영어 신청했어요? 초등학교 1학년? 그러니까 제 말은 화상영어를 해서 뜻밖의 아이가 말문이 터지거나 아니면 영어에 대한 호감이 확 높아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부분의 경우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는 한국어를 해본다고 상상을 해보라고 제가 늘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낯선 사람이랑 이렇게 편안하게 막 얘기할 수 있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도 많지가 않아요. 한국어로도. 하물며 영어로 말을 하는 게 아이한테는 상당히 긴장되는 테스트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으니까 그런 아이들한테는 비추라는 거지만 우리 아이는 영어로 막 말하는 거 너무너무 재밌어하고 막 놀이라고 생각한다. 원어민 선생님이랑 너무너무 말하고 싶어한다. 이런 아이들은 화상영어를 통해서 재미를 얻을 수 있죠. 그래요. 화상영어는 또 고학년은 제가 추천하잖아요. 고학년은 조금 해야 된다. 약간의 긴장감을 안고 또 화상영어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되면 화상영어는 컨텐츠 가지고 대화를 나누는 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문 스크랩의 한 부분을 읽고 거기에 대한 토론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주제가 있어서 그 주제에 대한 디스커션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주제를 가지고 화상영어를 할 수 있는 게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내가 화상영어를 시키는 걸 추천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대답을 맥락도 없이 맹신하시면 절대 안 되고 앞뒤 맥락에 맞춰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상영어에 관련해서는 이때야말로 케바케 에바의 답변을 적용을 하셔야 돼요. 7세 초 화상영어 6개월 했어요. 주 2회 20분인데 프리토킹이 안 되다 보니 점점 그 문제집만 풀기 바쁜 재등록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대화 잘하고 그런 아이들은 좋을 것 같아요. 아이의 실력 따라 효과가 다른 것 같다. 그런데 이제 제가 7살이나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은 한국어로도 이렇게 프리토킹 하는 거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게 말을 잘하는 아이들은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말을 잘 못하고 안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오죽하면 어떡해요? 아이의 속마음을 알기 위해서 분위기 다 만들어 놓고 잠자리 독서도 편안하게 해주고 불 끄고 이불에 같이 누웠을 때 그제서야 주절주절 이렇게 낮에 있었던 속상했던 일, 학교에서 좀 슬펐던 일, 놀랐던 일 이런 얘기를 살살 구슬려서 분위기가 무르익어야 나올까 말까인데, 그쵸? 저는 이왕 하는 대화, 그런 의미가 있는 대화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특히 화상영어 같은 경우에는 쉽지 않은 그런 기회잖아요. 원어민 선생님이랑 영어로 말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잖아요. 이왕이면 아이가 생각이 좀 여물고 모국어로도 자기 생각을 줄줄줄줄 얘기할 수 있고 그런 경험들이 많이 축적된 그런 애들이 영어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은 화상영어 선생님도 수업을 대충 합니다. 서로 답답한 일이다. 너무나 정확한 얘기시네요. 아나님.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한테 아웃풋을 유도하는 그런 화상영어보단 차라리 그 시간에 인풋을 하면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아이가 챕터북을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수준까지 만들어주려면 초등학교 저학년 때 화상영어로 짐 뺄 시간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은 화상영어를 추천하지 않는 거예요.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거의 없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고학년은 화상영어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있지만 컨텐츠 베이스드 된 그런 디스커션, 컨텐츠 베이스드 디베이트 그런 걸 추구하는 그런 화상영어면 해도 돼요.
어른도 그렇죠. 여기 알로아님이 말씀하셨지만 말수 적은 사람은 전화 영어, 화상 영어 진짜 힘들더라고요. 아, 리딩 견빠님이 저희 애는 원어민과 온라인 게임 재밌게 잘하고 있습니다. 화상 영어 대체제로 추천한다. 그러니까 저도 그 견빠님 인스타 보고 되게 참신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게임하면서 원어민이랑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차라리 이런 그러니까 컨텐츠 베이스드 된 액티비티가 좋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영어 교육 전공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랭귀지 포커스 된 수업이야말로 뭐랄까 저는 비추해요. 컨텐츠 베이스드 된 그런 수업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단순히 언어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언어와 컨텐츠, 언어와 지식 두 가지를 다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더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어린아이일수록 뭐 고학년도 마찬가지지만 언어를 위한 수업은 대표적인 게 파닉스 수업이잖아요. 혹은 문법 수업. 이런 수업이 정말 재미없고 지는 빠지고 쌓이는 건 없고 그러니까 그런 걸 지향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아시는 분들은. 화상 영어보다 차라리 챗GPT랑 대화하는 게 좋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라라월드님, 엄마표 영어 5년차 아웃스쿨 화상 영어에서 6개월 정도 하고 있습니다. 말하기 아웃풋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시작했는데 긴장도 높고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아이, 낯선 환경 거부감이 높은 아이라 원어민 선생님과 말하는 분위기만 익숙해보자 하고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본인 레벨보다 낮은 단어 수업부터 시작했고요. 지금은 ESL 컨버세이션 하고 있는데 너무 좋아해요. 이런 것도 대안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엄마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화상 영어를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만족도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라라월드님은 아이가 워낙에 긴장도가 높고 완벽주의 성향이 강해서 입을 열고 말하는 걸 잘 안 하는 아이기 때문에 화상영어 수업 중에 단어 수업부터 시작했다고 하네요. 단어를 뭐 뜻을 말하고 뭐 예문을 만들고 이런 수업 정도는 막 유창하게 대화를 하고 그런 걸 쑥스러워하는 아이들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정도는 초등학교 1학년 남아 맨날 자랑하다 끝나는 건 어떨까요? 매일 새로운 거 보여줘요. 팽이, 큐브, 한자책, 로봇, 자기 물건 자랑하는 재미로 화상 영어 하는 아이인데 제가 보기엔 매일 비슷비슷한 영어 대화인 것 같아서 그만두고 싶은데 아이는 그게 즐겁다고 해요. 너무 귀엽네요. 귀엽다. 이게 전형적인 쇼앤텔이에요. 쇼앤텔은 사실 그 아동교육을 전공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치원 수업에서 굉장히 장려하는 그런 액티비티죠. 애착을 갖는 물건들, 이렇게 팽이나 큐브나 한자책, 뭐 인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 인형은 뭐냐면요, 뭐 이 장난감은 뭐냐면요, 이렇게 쇼앤텔하는 거. 이게 아이들의 언어 발달에 그리고 말하기 실력 발달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맨날 비슷한 문장만 계속 반복하니까 엄마로서는 이게 도대체 뭔가 싶으실 것 같기도 하네요. 그거를 저는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게 카메라를 설치해줘라. 뭐 카메라라고 해봤자 우리 핸드폰이죠. 핸드폰을 딱 설치해서 엄마한테 쇼앤텔 해줘. 그러면 엄마가 이거 인스타에 올릴게 혹은 유튜브에 올릴게. 그래서 옆집 친구도 같이 볼 수 있게. 아니면은 뭐 할머니 할아버지도 흐뭇하게 보실 수 있게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아예 인스타에 축적하는 거에 어때요? 저는 그게 훨씬 남는 장사 같은데. 왜냐면 우리 아이가 쇼앤텔하는 아이템별로 쇼앤텔하는 그것도 영어로 그걸 인스타에 차곡차곡 벽돌을 쌓듯이 모아놓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포트폴리오가 되잖아요. 왜 돈을 내고 화상영어를 하면서 쇼앤텔을 해요? 그냥 1일 1 쇼앤텔. 내가 영상 찍어서 재미있게 편집해서 자막도 넣고 인스타에 올리겠네. 여기 소혜님. 저희 아이는 영어 미술 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만들고 나면 선생님과 수다 떠느라 바빠요. 진저브레드 그리는 날 쿠킹 앤 킹덤 그리고 싶다며 설정 디렉트하고 그렸다는데 갈수록 말을 많이 하는 게 저도 보이더라고요. 낭독과 병행하니까 표현도 고급져져서 국제학교 다니는 것 같다고 칭찬받았다. 영어 미술은 이제 그림을 그리거나 만들기를 한 다음에 그 자기가 그린 그림 혹은 만든 어떤 작품들에 대해서 영어로 막 말을 하는 건가 봐요. 이렇게 컨텐츠 베이스드 된 수업이 좋아요. 영어 공부하러 파닉스 배우러 영어 단어 시험 보러 뭐 영어 문법 공부하러 다니는 영어 학원이 최악이고 이렇게 컨텐츠가 있고 아이는 영어를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 작품을 미술 작품을 설명을 해줘야 되다 보니 아니면 아까 쇼앤텔라는 그 물건을 설명을 해주다 보니 영어가 느는 그런 식의 환경은 굉장히 좋습니다. 아델라님이 인스타에서 6세 아이 화상영어 주 2회 1년 동안 하면 파닉스 기본은 뗀다는 말에서 혹해서 상담했다가 들어보니까 의아해서 접었어요. 아니 무슨 화상영어 1년에서 고작 할 수 있는 게 파닉스라면 그 회사는 망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광고를 하는 회사도 바보고 거기에 혹해서도 안 돼요. 여기 라라월드님이 보충 설명해 주셨네요. 여행을 가도 꼭 수업한다고 화상영어 수업해야 된다고 노트북 챙겨 다녀요. 화상영어는 기대를 너무 많이 하면 실망이 크고 만족도가 떨어질 것 같아요. 달님이 늘 말씀하시는 영유에서 영어 스피킹 해봤자 굉장히 유아적인 그런 언어일 뿐이다 라는 그 말
그 말 그대로 아웃스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웹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알아요. 전 세계 아이들과 영어로 수업하는 거예요. 아웃스쿨 함께 수업하는 친구들 보면 보통 한국인, 중국인, 대만 사람, 일본, 아시아 친구들이 대부분인데 영어로 말하는 수준은 되게 낮아요. 그래서 화상영어 하다 보면 오히려 읽기와 쓰기가 더 중요하다는 걸 느끼게 된다. 맞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화상영어를 통해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 목표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어떤 분은 와 이것도 나 만족. 그 영어로 커뮤니케이션이 된다는 걸 아이가 경험을 해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만족이에요 하시면은 뭐 하시는 거지만 이 화상영어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지적 호기심도 좀 채워지고 자기의 표현을 늘 쓰던 표현만 쓰지 않고 맨날 자기소개만 늘잖아. 늘 쓰던 표현만 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컨텐츠에 대한 설명, 새로운 어떤 상황에 대한 설명, 무엇에 대한 묘사 이런 것들을 하면서 어휘도 좀 늘어나는 그런 스피킹을 하고 싶다 하면 초등학교 고학년 때 컨텐츠 베이스드 된 화상영어를 신청하세요. 소혜님도 계속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네요. 감사해요. 영어미술은 원어민 선생님이랑 같이 논의하면서 그림이나 만들기를 하는 수업이에요. 선생님이 캐나다에서 선생님 경험도 있으시고 아이를 너무 사랑해서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 미술학원과 컨셉이 다르고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선생님이 미술 전공하신 분이고 운이 좋네. 이런 영어미술학원이 전국 방방 곳곳에 많으면 추천하겠는데 그런 경우가 별로 없으니까 그쵸. 초등학교 1학년 남아 일주일에 2번 정도 화상영어 1년 동안 하고 있었다. 아직도 본인이 좋아하는 주제에 관한 이야기만 하려고 하고 공룡, 상어, 포켓몬 어느새 선생님도 커리큘럼이 아닌 아이가 하고 싶은 얘기 하도록 이렇게 분위기 맞춰주다 보니 매번 똑같은 대화를 똑같은 문장을 하고 앉았다. 1년 내내 1년 내내 했는데 듣기는 되는데 아직 문장 발화가 힘들다며 이런 경우가 화상영어의 뭐죠? 단점이라면 단점이겠죠. 아이 분위기 맞춰서 해주면 좋긴 좋은데 아이의 언어적인 발달이 없다는 거. 그러면은 이제 1년 동안 그렇게 같은 문장 계속 반복하는 화상영어를 하셨다면 이제 그만두셔야죠. 그만두시고 이 아이야말로 자기가 좋아하는 거 쇼앤텔 하는 거 좋아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영상 찍어서 차라리 인스타에 하나하나 차곡차곡 올리세요. 그렇게 해서 쌓이면 마치 낭독스쿨 하는 친구들이 낭독 영상이 하나하나 쌓이면 1년 뒤에 뒤돌아봤을 때 와 이렇게 많이 들었나? 그걸 애가 알고 엄마도 아니까 그 기쁨이 되게 크죠. 예. 그래서 이렇게 화상영어에서 약간 정체를 느꼈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아까 라라 월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리딩이랑 리스닝에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청독 많이 하시고 책 많이 읽으시고 여기 모카님 영유 2년차 학습식 영어 유치원을 나왔는데 초등학교 2학년인 지금 말하는 수준이 영어 유치원 수준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그 유아적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아직은 훨씬 많이 듣고 책을 읽고 영상물 인풋을 더 해줘야 되는데 스피킹과 라이팅은 어떻게 단계적으로 늘릴 수 있을까요? 우선 엄마가 이제 문제를 알고 계시니까, 그쵸? 인풋되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스피킹을 할 환경, 예를 들어 뭐 화상영어 같은 환경을 만들면 당연히 늘 쓰는 문장만 쓰게 되죠. 1년 내내, 2년 내내, 3년 내내.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스피킹과 라이팅을 단계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이라기보다 차라리 인풋의 수준을 단계적으로 높여줘야 그리고 인풋의 양을 꾸준히 일정 수준 채워줘야 하고 싶은 말이 생길 때 그게 스피킹으로도 나오고 라이팅으로도 나오거든요. 우선 인풋을 많이 늘려주시는 게 중요하고 또 스피킹이나 라이팅이 제 생각은 그래요. 한국어로 우리 아이가 쉴 새도 없이 계속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줄줄줄줄 말을 하느냐 그거부터 점검을 하세요. 우리 아이의 스피킹이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우리 아이가 한국어로 꽂힌 것에 대해서 줄줄줄줄 10분 이상 떠든다? 그러면은 이런 아이들은 영어 스피킹도 어떤 트리거가 있으면은 아주 술술술 잘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스피킹과 라이팅을 폭발적으로 늘릴 수 있는 기폭제는 사실 엄마랑 하는 수다예요. 수다. 사실 애들 얘기를 친구들은 길게 들어주지 않잖아요. 그리고 실없는 얘기를 하도 많이. 그런데 그 실없는 아무 말 대잔치를 아유 귀엽다 이쁘다 하고 바라봐주는 엄마가 있으면 그 아이는 스피킹이 늘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엄마가 오히려 더 대화에 빠져서 엄마가 질문도 막 해. 계속 질문을 하면 아이는 답변을 신나서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스피킹이나 라이팅을 늘리고 싶으시면 한국어로 수다를 많이 떠세요. 모카님. 여기 동희님, 초등학교 3학년 아이 엄마표로 2년 가까이 됐는데 올 여름쯤부터 스스로 발화하기 시작했어요. 맞든 틀리든 집에서 영어로 말을 많이 해서 다음날 말레이시아 한 달 살기 다녀온 후 아이가 좋아하면 화상영어로 이어가 볼까 합니다. 이제 4학년 올라가니까 화상영어 괜찮겠죠. 한 달 살기 가서 아이가 대화하는 거 보고 결정하는 게 좋을까요? 근데 말레이시아 한 달 살기 가시면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이제 주변에 달구들도 많이 가고 해서
한 달 살기 하는 거 보니까 거기가 국제학교 보내신다는 거죠. 한 달 정도. 근데 학교에서 하는 영어가 그렇게 다채롭진 않다는 거 미리 알아두시고, 한 달 동안 거기서 영어를 엄청나게 많이 할 가능성은 사실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해외에서 살아본 사람만이 알 거야. 막상 그 영어권 나라에 가 살더라도 내가 의식적으로 나 쟤랑 붙잡고 이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눠야지 하지 않는 한 영어 말하기가 늘 수가 없어요. 차라리 영어 영상을 한국에서 많이 봐주는 게 훨씬 좋지. 그래서 말레이시아 가서 한 달 살기 하면 그냥 여행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화상영어를 굳이 한다면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하는 수업, 주제를 가지고 토론할 수 있는 수업, 그게 신문 베이스든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요즘? 어떤 주제 베이스든 그런 식으로 그걸 잘 짜여준 그런 화상영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위드 시우님, 새벽 달림 따라서 엄마표 영어 한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말하는 거 너무 좋아해서 화상영어 올 2월부터 하고 있어요. 유튜브도 하고 있어요. 말하는 거 진짜 좋아하나 보다. 아이가 좋아하는 분야를 전공했거나 그 분야를 잘 아는 튜터를 찾아서 3명 정도 매칭해서 고정을 하고 있는데, 아이는 영어로 말하고 싶은 그런 욕구를 좀 해소하는 것 같다. 화상영어를 통해서. 영어로 논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옥석 같은 그런 튜터를 찾아내는 게 정말 힘들다. 그쵸. 제가 그 릴스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화상영어 선생님들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선생님이라고 부르지만 선생님은 아니죠. 그냥 영어를 할 수 있는 아저씨, 영어를 할 수 있는 성인인 거잖아요. 그 사람이 뭘 전공했는지도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알 수 있나? 요즘에 전공 같은 거 나오긴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랑 케미가 맞는 사람을 찾는 게 좀 시간이 걸리긴 할 것 같네요. 여기 스틸 소영님. 유아교육 전공하고 영어 강사로 일을 오래 했어요. 화상영어는 이미 영어랑 한국어를 유창하게 잘하는 아이가 스피킹 욕구를 해소하고 점검하는 정도로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화상영어를 통해서 영어 스피킹 실력을 쌓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다. 영어 스피킹을 이미 잘하는 아이들이 영어로 말하고 싶은 욕구를 해결하는 데 쓰는 게 화상영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영어 유치원이랑 비슷한 논리예요. 영어 유치원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그 수업을 상상을 해볼 때 영어로 퍼포먼스하는 무대에 오르는 거예요. 그 영어 수업을 간다는 것 자체가. 영어도 내가 영어 되게 잘하는데 그냥 무대 위에 올라가서 내가 공연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공연이라는 건 뭐예요? 실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실력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영어 무대로 올라간다고 하면 어떤 대참사가 일어나요. 그런 경험을 아이한테 왜 굳이 돈을 주고 영어 유치원에서 화상영어를 통해서 하냐 이 말이에요. 영어 스피킹을 원래 잘하고 너무 좋아하고 영어 스피킹이 편안한 아이들이 화상영어를 신청해서 하시는 거 저 강추.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유튜브로 자기 채널을 운영할 정도로 말하는 걸 너무 좋아한다? 그런 아이들이 화상영어를 통해서 재미를 느끼겠죠. 그런 아이들은 해도 되겠죠. 그런데 이 화상영어라는 것도 1년 내내 같은 문장만 반복한다 옆에서 보니까 1년까지 갈 것도 없어요. 한 6개월 정도만 가도 바닥이 나거든요. 그러면은 재빨리 끊으셔야죠. 끊고 다른 컨텐츠를 이용한 그런 영어 놀이를 하셔야죠. 새벽 달림 닳고 아이들처럼 즐겁게 영어로 말했으면 싶어서 낭독스쿨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소부화 언제 개강하냐? 이소부화는 2월 달에 개강해요. 2월 달에. 이소부화가 문장이 짧아서 너무 좋죠. 여기 라라월드님, 영어 발화. 영어 아웃풋이 아이들의 성향에 따라서도 다른 것 같아요. 아이가 영어 발화를 안 한다고 영어 축척이 적은 것도 아니고, 영어 발화를 많이 한다고 해도 영어를 잘한다고 말할 수가 없다. 그쵸? 축적된 영어 인풋이 많지 않은데 영어 발화를 스피킹을 샬라샬라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전자가 훨씬 좋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땐. 영어 인풋이 많이 쌓이는데 영어로 입도 뻥끗하지 않는 그런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장기전에서는 훨씬 더 좋아요. 이건 키워보신 분들이 알아요. 왜냐면 인풋을 소리 없이 계속 쌓아가는 거잖아요. 엄마가 의심만 안 하면, 구박만 안 하면 영어로 말은 안 하는데 계속 챕터북 레벨이 올라간다? 이 아이 영어 뿌리가 굉장히 튼튼하게 지금 땅 밑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쾌재를 부르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영어로 한마디도 안 하는데 영어 챕터북 수준이 계속 높아져. 영어 영상물도 조금 수준이 계속 높아진다. 그러면은 굉장히 영어가 단단하게 튼튼하게 뿌리 내리고 있는 거니까, 이런 아이들이 초등학교 3학년 말,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됐을 때 낭독스쿨을 통해서 낭독도 좀 해보고 영어로 한번 쇼앤텔 해볼까? 인트로를 영어로만 한번 시작해볼까? 이런 식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하면 아웃풋이 폭발적으로 일어나죠. 태영님, 주위에서 화상영어를 추천받으신다면 업체뿐만 아니라 그 업체의 튜터도 같이 추천받으시면 좋습니다. 튜터에 따라서 수업 퀄리티가 너무 다릅니다. 태영님 아이는 한국어로도 말이 굉장히 많잖아요. 영어로도 말을 막 술술술 하잖아요. 이런 아이들이 화상영어에서 재미있게 놀이처럼 그렇게 놀 수가 있죠. 5세 아이 1년 영어 노출했더니 영어 옹알이를 지나서 아무 말 대잔치 영어로 합니다. 만화, 흉내, 간단한 의사소통, 질문 영어로 하면서 놀아요. 주변에서 이럴 때 놀이식 영유 보내서 자유로운 스피킹 하게 하면 확 늘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 회화 못하는 엄마를 받쳐주지 못해서 고민이네요. 그런데 굿브레인님한테 제가 묻고 싶은 게 이 5세 아이 말하는 거 너무 좋아하고 지금 영어로 막 이렇게 말을 해서 엄마를 흥분되게 혹은 걱정되게 하잖아요. 내가 좀 더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아이일수록 아마 텍스트를 피해 다닐걸요? 영어책 읽는 거 좋아해요? 굿브레인님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 좋아하는 아이들은 또 책 읽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 5, 6, 7세에는 이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서히 텍스트에 스며들 수 있도록 영어책을 많이 읽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놀이식 영유로 보내서 자유로운 스피킹 해봤자 유아어라니까요. 그 자유로운 스피킹을 해봤자 유아어라는 걸 감안해서 들으세요. 그래서 지금 붙잡아야 될 것이 그 유아어를 뭐 1년, 2년 연장하자,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아이들 책 피해 다니고 책 안 읽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모국어 책이든 영어 책이든 많이 읽어줘서 숨이 긴 전래동화도 막 10분짜리 30분짜리 있거든요. 명작동화도 10분짜리 30분짜리 있거든요. 그런 숨이 긴 영어책을 얘가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을 지능이 되는가, 그런 훈련을 얘가 견딜 수 있는가, 요거 지금 아주 의지적으로 잡고 가셔야 돼요. 책만 읽어주세요. 놀이식 영유 보내서 해봤자 유아어인 그 스피킹, 자유로운 스피킹이라고 해봤자 애기 언어인데 거기에 혹하지 마시고 책만 읽어주세요. 책. 초등학교 1학년 듣고 말하는 걸 좋아하는데 영어를 잘 하진 못해도 읽는 건 어려워해요. 리딩, 라이팅은 언제 해야 효율적일까요? 지금은 영상 보고 화상영어 하고 있고 영어책 조금씩 듣고 있어요. 영국문화원 여름캠프, 겨울캠프 하고 싶은데 라이팅이 안 되면 아이가 좀 활동에 제약이 있다고 하네요. 초등학교 1학년인데 듣고 말하는 건 좋아하는데 영어 책을 조금씩 듣고 있다? 지금 엄청나게 들어야 될 나이인데 초등학교 1학년이면? 지금 달고 초등학교 1학년 애들은 챕터북을 읽고 있는데 챕터북이 뭐예요? 100페이지 넘어가는 200페이지 넘어가는 그런 원서를 청독하고 있다는 건데 이 영국문화원 여름캠프, 겨울캠프를 왜 초등학교 1학년 때 반드시 보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 아이는 읽는 걸 어려워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이면 이제 읽는 거 슬슬 해야 돼요. 그래서 차라리 낭독스쿨 이소부화를 게 낫겠네. 매일매일 일정량의 그 소리를 청독하고 그 이야기를 영어로 말해보고 요런 게 하루하루 축적되는 게 있어야 되는 그런 나이거든요. 읽을 수 있으려면 많이 읽어야 돼요. 그런데 읽는 걸 어려워한다는 거는 엄마가 읽기 어려운 책을 갖다 주나 보지. 너무너무 식은죽 먹기로 쉬운 책을 붙여서라도 아이가 읽는 거에 재미를 붙이고 자신감을 얻어야 될 나이예요, 지금은. 캠프 가서 영어로 라이팅하고 지금 스피킹하고 이럴 때가 아니야, 이 아이는. 라이팅하고 스피킹 해봤자 나올 수 있는 문장이 애기 언어밖에 없는데 왜 거기에 진을 빼요? 여름 캠프, 겨울 캠프 가지 마시고 집에서 낭독하세요. 초등학교 1학년이면. 글자 읽는 게 더 급선무니까. 그쵸? 굿브레인님, 제가 예측한 대로 아이는 문자에 관심이 없다. 그런데 엄마가 읽어주는 걸 좋아하니까 엄마가 책을 좀 더 글밥이 조금씩 많은 책으로 살살살 유도를 해보세요. 이렇게 긴 책도 얘가 알아듣고 엉덩이 떼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을까? 우리 아이가 스토리에 지금 빠져서 책을 듣고 있나? 책 읽는 거에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지금 5, 6, 7세는. 그러니까 엄마가 책을 읽어주고 아이가 이야기책을 듣는 그런 거에 지금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놀이식 영유 가서 영어 몇 마디 하는 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영어 뿌리 이제 막 내리려고 하는데 그 듣기양 언제 다 채우려고요. 그 시기 놓쳐서 지금 영어책 안 읽는 고학년 여기 있다. 선배 엄마들이 얘기하잖아. 5, 6, 7세 때 정말 중요한 건 놀이식 영유 가서 영어로 스피킹 샬라샬라 하는 게 아니라 그래봤자 유아어. 그 시기에 이야기책에 빠져들도록 만드는 잠자리 독서 습관 만드는 그리고 책 읽는 재미를 맛보게 해주고 책이 힘든 게 아니야. 내가 너한테 읽으라고 시키는 게 아니라 넌 편안하게 들어. 엄마가 읽어줄 테니까. 이거 되게 재밌는 이야기야. 그렇게 해서 이야기책에 맛들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5, 6, 7세 때. 초등학교 1, 2, 3학년 때까지 계속. 여기 지율님, 초등학교 1학년 방학 때 영어책과 한글책 많이 읽는 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신문 스크랩 같은 건 아직 너무 이른가요? 책 읽는 거 외에 엄마랑 대화하면서 글쓰기 강조하셨는데 제가 잘 못하겠어요. write, 쓰다, 그리고 옳다라는 그
아, 교재 이름이에요? Write이요? Write 같은 교재를 하루에 한 장 3분에서 5분 안에 끝내는 거 하고 있습니다. 일기 쓰기도 주 2회 정도 하지만 쓰는 걸 풍성하게 쓰진 못하고 뭐뭐 했다, 좋았고 즐거웠다 이 정도만 쓴다. 초등학교 1학년이 그 정도밖에 못 쓰죠.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애한테 쓰기를 시키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쓰기는 괜찮아요. 네가 말해, 엄마가 받아 적을게. 그러면 아이들은 되게 풍성하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쓰기가 풍성하지 않다는 건 엄마가 애한테 너 써, 일기 써 하고 방치했던 거예요. 사실 쓰기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쓰기는 쓰기 직전에 엄마랑 나누는 그 대화가 엑기스라고 제가 늘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오늘 일기 뭐 쓸까? 그래서 엄마랑 일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 나누는 이야기, 그게 엑기스예요. 쓰기는 그냥 결과물이 뿐이고. 근데 엄마랑 이야기 나눌 때 이렇게 풍성하게 말했던 애가 막상 쓰라고 하면 두 줄로 끝나. 좋았다. 재밌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수준에는. 그러니까 아이한테 받아 적을게. 네가 한번 생각 말해봐. 아까 말로 얘기할 때 되게 재밌었거든, 엄마? 엄마 대필하세요. 쓰기. 그리고 무슨 쓰기 교재 같은 거 풀리지 마시고 대화 그게 제일 후진 방법. 교재를 가지고 라이팅 수업하듯이 집에서 그냥 라이팅 과외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엄마랑 같이 쓰기 하는 게 놀이가 될 수 있는 건 쓰기 전에 대화를 충분히 많이 나누는 거기에 있거든요. 그리고 신문 스크랩도 초등학교 1학년인데 엄마가 좀 부지런하시면 스크랩은 엄마가 하시고, 그러니까 뭐죠? 스크랩은 몇 개 엄마가 뽑아 놓으시고 애가 거기서 그 중에 하나를 고르면 거기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면 돼요. 뭐 반드시 신문 스크랩을 해서 애가 글을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대화를 나눈다. 대화 나눈 이야기를 엄마가 간단하게 이렇게 메모하셔도 돼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신문 스크랩 1학년도 why not 할 수 있죠. 아, 여기 김윤정님. 새벽달님 안녕하세요. 낭독스쿨 과정 추천받고 싶습니다. 우리 집 현재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아이. 영어학원에서 AR 4.1에서 6.7 정도 나오고 영어학원 다니고 있는 아이인데 어릴 때부터 말하기 좋아하고 영어를 좋아하는데 제가 많이는 노출을 못해준 것 같아서 낭독스쿨 보고 적어다 싶었거든요. 중학교 1학년 언니도 있는데 언니도 추천받고 싶어요. 언니는 영어 숙제가 좀 있는 편이라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과정이 있는지. 저는 이게 우선 중학교 1학년 언니 얘기부터 할게요. 중학교 1학년인데 지금 영어학원을 다니고 있고 영어 숙제에 대한 압박도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는 낭독스쿨 엑기스를 가져갈 수가 없어요. 낭독스쿨에 참여하는 초등학교 고학년,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의 전제 조건은 제가 설계한 낭독스쿨 그 전제 조건은 영어학원을 끊는 거예요. 학원 다니는 거 없이, 영어학원 다니는 거 없이 오로지 영어는 낭독스쿨에서 하는 명예설문 혹은 이소부와 이 과정을 충실하게 정말 각 잡고 충실하게 낭독하고 듣고 주제 토론하고 챗GPT랑 대화한 거 업로드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 생각했을 때 낭독스쿨 프로젝트가 성과가 있고 의미가 있지. 이렇게 다니는 영어 학원이 있는데 낭독스쿨까지 해라? 그럼 낭독스쿨 이도저도 아니게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만약에 낭독스쿨로 우리 아이 영어뿐만 아니라 컨텐츠 그리고 디베이트 실력까지 내가 키우고 싶다 그러면은 영어학원을 중단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 지금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아이 지금 읽기 레벨이 상당히 높아요. 이러면은 AR 4.1에서 6.7이면 뭐 챕터북 원서 한 300페이지짜리 뭐 이런 것도 청독하고 그런 친구인 것 같은데 이 정도로 읽기가 되는 친구라면 낭독스쿨에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죠. 저는 당장 1월 달에 시작하는 명연설문도 잘할 것 같은데요. 명연설문 관련해서는 제가 어제 현선생님이랑 찍은 라방이 있어요. 어제 했던 그 라방 링크 가보시면 거기 초등학교 뭐 1학년, 3학년, 4학년, 6학년 아이들이 명연설문 낭독을 어떤 식으로 활용해서 덕질을 시작했는지 나오거든요. 그거 한번 보세요. 명연설문은 어느 정도 실력이 들을 수 있나요? 온라인 서점에 가시면은 안에 표지 보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장을 읽고 해석할 정도, 독해할 정도 실력이 되면 할 수 있죠. 초등학교 1학년 AR 4.3인데 명연설문 내용이 초등학교 1학년이 이해 가능할까요? 이소부화가 맞겠죠. 아이가 즐겁게 이야기했으면 하는데요. 그 명연설문 내용이 인생을
정말 열정적으로 산 사람들이, 연사들이 인생을 살 때 이런 게 너희에게 좋은 교훈이 될 거야.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한테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저는 이소부화가 훨씬 재밌게 할 수 있는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한테는. 그리고 이소부화가 저는 초등학교 1학년한테만 추천하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6학년한테도 추천해요. 왜냐면 그 이소부화 자체가 우선 숨이 짧아서 읽기도 좋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낭독에 자신감이 생기는 것도 있고, 또 주제 토론할 수 있을 만한 이야기들이 되게 많아요. 거기에서야말로 삶의 지혜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하다못해 그렇게 복잡할 필요도 없어요. 이소부화 이야기, 예를 들어 여우와 신포도, 뭐 여우와 황새, 뭐 이런 에피소드가 있으면 방금 읽었던 그 에피소드 한국어로 한번 줄거리 엄마한테 말해볼래? 이런 것도 초등학교 4, 5, 6학년은 왜 못해요? 이거 초등학교 4학년, 4, 5, 6학년 애들한테도 좋은 말하기 훈련이 돼요. 그럼 이 이야기를 영어로 한번 바꿔서 줄거리 말해볼래? 이렇게 시켜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소부화가 훨씬 자신감 있고 재밌고 부담 없으면서도 영어 실력, 말하기, 특히 말하기 실력, 주제 토론을 한다면 그걸 글로 쓸 수도 있거든요. 글 쓰는 실력이 늘기에 좋죠. 여기 초등학교 1학년 챕터북 43페이지 정도는 매일 청독하는 수준인데 아직 읽기는 거의 못합니다. 청독을 하는데 읽기를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애가 청독을 하는데 낭독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 맞다면 챕터북 43쪽 정도 읽는 거 초등학교 1학년이 좀 부족해요. 더 글바 많은 책을 읽도록 계속 청독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낭독이 문제가 아니야. 이 친구는 챕터북이 43쪽짜리가 어딨어? 한 100페이지는 넘지 않아요? 보통? 아무리 쉬운 early 챕터북이라고 해도. 그리고 이런 아이들은 아마 모국어 독서도 유심히 보셔야 돼요. 에디 유나님. 초등학교 1학년인데 챕터북을 43쪽짜리 읽는다? 더 분발하셔야 되고요. 낭독은 하지 않고 청독만 계속 지금 집중으로 하셔도 모자랄 판이네, 지금. 모국어 독서도 우리 아이가 좀 장편소설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독해력, 문해력이 되나? 이것도 점검하시고, 그게 안 된다 싶으면 잠자리에 엄마가 모국어 책, 장편소설 날마다 좀 의식적으로 읽어주셔야 돼요. 재밌는 거 잘 골라서. 그런, 이렇게 숨이 긴 책을 잘 못 읽는 아이들이 글밥이 많은 책으로 넘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브릿지가 저는 명작동화나 전래동화 같아요. 특히 전래동화. 전래동화는 재밌어요. 그리고 황당무계해. 뭐 예를 들어서 여우누이 뭐 이런 책은 무섭잖아요. 공포영화처럼. 이런 전래동화가 아이들이 나도 모르게 글밥이 많은 100페이지가 넘어가는 책으로 넘어가기에 너무 좋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잠자리에서 좀 읽어주세요. 엄마가. 이소부화, 우리 아이가 이소부화를 하면 저는 너무 좋겠는데 저희 애는 다 아는 이야기라 또 안 보고 싶다고 하네요. 초등학교 2학년이라 명예선무는 수준이 안 될 것 같고 다 아는 이야기 한번 해보라고 해보세요. 여우와 신포도 다 아는 얘기. 그 이야기를 아는 것과 내가 아는 그 이야기를 말로 썰을 풀어보는 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리고 이 이소부화를 엄마가 요령껏 잘 끌어주셔야 돼요. 그 이소부화 안에 주제 토론할 수 있는 질문거리들이 있거든요. 아니면 그 질문이 너무 어려우면 내가 쉬운 버전으로 바꿔도 돼. 챗GPT 이용해서. 그래서 그 에피소드를 가지고 엄마가 인생 이야기를 좀 스토리텔링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야기를 안다고 해서 재미가 없는 게 아니라 아는 이야기라 그 안에서도 재미를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 오히려 그런 그런 반전이 있음을 아이한테 교육을 시키는 것도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우와 신포도 엄마 이 이야기 아는데 내가 한번 얘기해볼게. 내가 영어로 한번 스토리텔링 해볼게. 뭐 Once upon a time there was a fox. 그래서 엄마가 막 얘기하면서 망가지는 거야. 잘못 말해. 그러면 아이가 엄마 그 뒷부분 그거 아니잖아. 그래서 아이가 얘기를 하겠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재미도 있단 말이에요. 어제 여우누이 30분 동안 읽어주고 녹음했습니다. 이렇더니 재밌다니까요. 전래동화 정말 재밌어요. 제가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전래동화 소개해드릴게요. 우리 아이가 책을 싫어한다? 숨이 긴 책은 집중해서 듣질 못한다? 그 문해력이 약한 거거든요. 그 아이들 잡아주려면 전래동화가 브릿지 역할을 하기에 너무 좋죠. 제가 예전에 그 핀두스 이야기, 핀두스도 어디 있니? 핀두스 이야기를 그 브릿지 책으로 그 소개를 해드렸듯이 지금 영화 대본 낭독 처음 하고 있는 예비 5학년,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 4학년 아이인데
유창하진 않지만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 수준인데요. 명연설문 너무 어려울까요? 6개월 있다가 하는 게 나을까요? 지금은 대본 낭독에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엄마가 유창하진 않지만 열심히 따라가고 있다라는 그 말이 마음에 걸리는데, 영화 대본이 만만치가 않아요. 이거 유창하게 낭독하기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요거를 완전히 올인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아이 낭독스쿨 처음 하시는 아이라면 더 그렇고, 늘 하던 아이면은 제가 명예선무도 도전해보라고 얘기를 할 텐데, 2025년에 낭독스쿨 로드맵에서 전래동화 없어진 거 아닙니다. 2026년도에 나와요. 이 전래동화를 저희가 영어 버전으로 만들 건데 아마존에도 동시 출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만들려고 해요. 맞아요. 운이님, 낭독스쿨 만약에 처음 하는 거면 지금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영화 대본 따라가는 것도 되게 기특한 거예요. 처음에 낭독스쿨 하는 애들 첫 학기는 그냥 이게 하는 거냐 마는 거냐 잘 못해요. 힘들어서. 그런데 영화 대본은 더군다나 난이도가 높은 거라서. 여기 써니킴님, 예비중학교 1학년 아이 집에서 청독 나니아 연대기 읽고 있습니다. 요즘 청독 대신 한글 해리포터 다시 밤낮으로 읽고 있어요. 학원도 안 다니는데 엄마 마음만 불안하다. 1월 명예설문에 푹 빠지게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니아 연대기를 청독할 정도의 실력이라면 명예설문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리포터에 빠져서 밤낮 그걸 읽는 아이라면 약간 덕질할 가능성이 높은 아이들인데, 이런 아이일수록 명예설문 강의를 듣고 그 인물에 대해서 빠지고 그 인물이 만든 작품들, 영화 감독이나 배우들도 많거든요. 그런 거에 덕질을 꼬리에 물고 하기 너무 좋죠. 지금 6학년 겨울방학이고 명예설문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위에서 질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 리틀팍스나 에픽 같은 영화 동화 듣게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리틀팍스나 에픽 같은 영화 동화 보면 땡큐죠. 게다가 리틀박스는 되게 오랜 세월, 한 20년도 넘었을걸요, 이 회사가?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도 있었던 회사니까. 축적된 영어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리틀박스는 어찌 보면 뒤늦게 영어를 시작한 아이. 그래서 한국에서 영어를 외국어로 접하는 그런 아이들이 기댈 수 있는 굉장히 로컬라이제이션이 잘 된 영어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리틀박스를 아이가 좋아만 하면 완전 땡큐예요. 1년 동안 그냥 꾸준히 아이가 원하는 대로 클릭해서, 시리즈가 되게 많잖아요. 볼 수 있는 영어 영상들이 되게 많고, 더군다나 그걸 출력해서 책으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리틀박스는. 그래서 아이가 좋아만 한다면 너무 좋고요. 근데 문제는 저희 아이처럼 혹은 이제 달구 키즈들처럼 어렸을 때부터 엄마표 영어를 접했기 때문에 에픽 같은 원어민 애들이 보는 영어 영상, 원어민 애들이 읽는 영어 이북, 이런 원어민 아이들이 보는 컨텐츠를 젖어들듯이 그렇게 듣고 자란 애들은 리틀박스 같은 걸 또 되게 유치하다고 생각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약간 교육적인 냄새가 나는 그런 걸 기가 막히게 또 애들이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이제 리틀박스 저희 애도 거부를 해서 못 봤지, 거부만 안 하고 재미만 있어 하면 너무 좋다. 쌓이는 게 분명히 있고요. 너무 좋습니다. 새벽달님, 제가 유튜브 여러 가지 찾아보다가 어떤 분이 리딩 교재, 브릭스, 링크 같은 그런 문제집 푸는 거, 새벽달님이 이런 거 하지 않아도 된다고, 영어 책만 읽으라고 했다던데, 자기는 그 반대 입장이라고, 리딩서를 꼭 해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다. 리딩서가 아니라 우리 말은 좀 똑바로 합시다. 그냥 문제집이잖아요. 독해서. 우리 예전에 풀던 거, 중고등학교 때. 뭐죠? 그 제목이 뭐지? 우리가 예전에 풀던 독해서 푸는 거잖아요. 이 독해서가 왜 팔리는지 아세요? 학원 선생님들이 수업해야 되니까 교재로 파는 거예요. 아이들은 과연 재밌을까? 마치 교과서랑 똑같은 거예요. 학교에서 수업은 해야 되니까 교재가 필요하니까 교과서가 필요하듯이. 그런데 정말 제가 추구하는 교육은 솔직히
중학교 때는 예를 들어서 미국 중학교 같은 경우 영어 시간에 뭐 예를 들어 손도끼, 이런 원서, 그러니까 문학 작품을 한 학기 내내 읽는 거예요. 여러분들 꿈의 수업 아닐까요? 그쵸?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한 학기 내내 읽는 거야. 그리고 온전히 빠지는 거. 그게 나아요? 아니면은 영어 독해집, 문제은행에서 나온 영어 독해집 브릭스 같은 거 푸는 게 나아요? 솔직히 말해봐요. 어떤 게 더 난지. 왜 푸는 건데요, 그 독해서? 차라리 원서를 읽는 게 낫지. 더 높은 걸 추구하자는 주장이에요, 저는. 문제집은 지겹게 풀 거예요, 나중에 중고등학교 가면. 그거 6살 때 앞당겨서 하고 싶으세요, 그거? 10살 때 앞당겨 하고 싶으시냐고요. 차라리 전래동화를 읽고 말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고 말지, 해리포터를 읽고 말지. 그 브릭스를 푸는 목표가 뭐예요, 목표. 그 독해서를 푸는 목표가 뭐냐고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 독해서를 푸는 목표는 분명하죠. 수능 점수 잘 받으려고. 근데 그럴 필요도 없지만 아무튼. 독해서 왜 풀어요? 우리 독해서 풀면서 그렇게 즐거웠어요? 그럴 수는 있겠죠. 우리 아이가 원서를 잘 읽는데 나 사실 잘 읽는지 좀 확인하고 싶어. 그럴 경우 우리 아이가 또 초등학교 4학년이야? 그러면은 독해서 한 번 정도 방학 동안에 약간 방학 특강처럼, 우리 집만의 방학 특강처럼 이거 독해서 한번 떼볼까? 그렇게 해서 뭐죠? 그냥 놀이 삼아 풀 수는 있겠죠. 그러면은 원서를 읽고 잘하는 애들은 독해서 되게 쉽게 풀어요. 다 만점 맞죠? 저도 해봤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방학 때 애가 하도 책을 안 읽어가지고 약간 대안적인 차원에서 이거 독해서 한번 풀어볼래? 그랬더니 너무 쉽게 풀죠. 그렇게 가끔 어쩌다가 점검 차원에서 내지는 분위기 전환, 환기하는 차원에서 읽을 수는 그 독해서를 푸는 거 프로젝트성으로 그렇게 넣었다 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메인 프로젝트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메인 프로젝트가 되면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애가 원서를 안 읽어. 그거로 영어 공부했다고 퉁치는 거야. 그게 나는 치명적인 손실이라 생각을 하는 겁니다. 황석영의 여운의 방금 도서관에서 예약했다. 제가 황석영 민담집을 지금 읽고 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는 진짜 번역해서 전 세계로 팔려야 되는 책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시리즈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여기 위드시우님, 엄마표 영어 하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그 가운데서 많은 케이스, 다양한 케이스를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아이는 낭독 잠시 쉬고 그래도 옆에서 다 듣고 따라합니다. 저만 낭독스쿨 하고 있는데 한 해 한 해 다양한 커리큘럼과 수준이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대부분 영어학원 레벨 테스트 고민할 시간에 저는 내년에 낭독스쿨 뭐 할지 고민할 수 있어서 마음이 풍족합니다. 알아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어이구, 여기 내년에 6살 되는 아이인데요. 2돌부터 영어 영상 봐오고 있고 유치원에서도 오전 오후로 영어 시간이 있어서 영어에 흥미를 갖고 있는데 꼬마 입트형 수업을 신청해도 될까요? 절대 안 되지. 꼬마 입트형이 뭔데요? 꼬마 입트형은 입트형이에요. 성인들이 하는 낭독 교재예요. 영어 교재. 스킨케어 같은 거 하고 뭐 미라클 모닝 막 이런 거 하는데 6살 아이가 그걸 어떻게 이해해. 꼬마라는 이름 때문에 그런가 보다. 입트형은 낭독하고 싶은데 낭독 꼬마분들, 성인들 오셔서 이거 교재 가지고 낭독하세요 라는 의미로 붙인 건데 이소부와 명작동화 낭독 레벨 차이가 궁금하다. 이소부화는 짧아요. 그러니까 이 이소부화를 낭독하면 1분 30초 이내에 끝나는? 그런데 명작동화는 그거보다 숨이 길어요. 그래서 레벨 뭐 1, 2, 3 있긴 하지만 글밥이 조금 더 있어요. 그래서 명작동화는 그 스토리를 다 처음부터 끝까지 낭독하는데 5분 이상, 10분 막 이렇게 걸려요. 그러니까 좀 숨이 긴 이야기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독해서는 솔직히 불안함 때문에 푸는 것 같다. 좋아요. 불안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 원서만 읽고 뭐 영어가 제대로 되는 건지 불안하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다. 이제 5학년이다. 그 정도 애들은 겨울방학 때 맛보기로 독해서 시리즈 뭐 한두 권 풀어보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그게 메인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 메인은 뭐여야 된다? 영어 영상이랑 영어 원서여야 된다. 그리고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은 이제 신문 스크랩 같은 걸 해서 계속 엄마랑 수다를 떠는 거야. 썰을 푸는 거야. 모국어로 그렇게 많이 해놓으시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영어 뉴스 낭독을 한다거나 영어 뉴스를 스크랩한다거나 그래서 그 영어 뉴스를
한국어로도 정리해보고 영어로도 정리해보고 그런 글쓰기로도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하시면 좋아요. 어머, 꼬마입태형이 아이들 대상 수업인 줄 알았다니. 낭독스쿨에는 수업이 없어요. 저희는 시스템이랑 툴만 만들어 놓고 낭독은 여러분들 당사자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낭독 루틴을 하루에 한 개의 낭독을 해서 영상물을 인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물론 현선생님의 강의가 있긴 하다. 그러니까 마치 인강 수업을 미리 듣는 연습을 해본다. 나중에 아이들 중학생 되면 이제 인강 들으면서 자기 주도학습 하는 거 미리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영초탈이라든가 모든 과정이 현선생님 수업이 있어요. 영화 대본도 현선생님 수업이 있잖아요. 그 강의 음원이 있거든요. 그걸 들으면서 나중에 인강 듣는 훈련까지 할 수 있으니까 그 수업은 듣는 거예요. 그 수업은 있지만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여러분들이 낭독을 해서 올리는 거. 이소부와 영초탈을 마친 8세예요. 오, 영초탈도 완주했어요? 멋지다. 낭독을 하다 보니까 영어책 읽을 시간 확보가 어려워서 내년에 낭독을 계속할지 책 읽기에 집중할지 고민이 됩니다. 위드보사님은 아이한테 잠자리에 책 안 읽어주세요? 당연히 병행해야 되는 건데. 모국어 책, 영어 원서 읽는 거 이런 걸 병행을 하시는 게 좋아요. 책 읽기에 더 집중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겠네요. 이제 곧 초등학교 3학년인데 이것저것 하니까 이도저도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라임입니까? 이것저것 하다 보니 이도저도 아닌 듯하다. 영어 영상이랑 원서랑 낭독하는 이소부와 이렇게만 집중해도 될까요? 차고 넘치는데요? 영어 영상, 원서, 낭독하는 이소부와 여기에 엄마가 잠자리 독서로 모국어 장편소설 꼭 읽어주시는 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뒷이야기 나누는 거, 그래서 대화 많이 나누는 거 좋습니다. 이게 왠지 부족한 느낌이 든다면 그 낭독하는 이소부화를 하실 때 이걸 아주 전략적으로 하세요. 예를 들어서 낭독하는 이소부화를 가지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인증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한다면 그 그림을 그리고 뭐 재밌는 장면을 그리든 아니면 주인공을 그리든 그림을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주인공을 그렸다, 여우를 그렸다. 그럼 여우한테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를 쓴다면 무슨 말을 할 것 같아? 여우야 정신 차려. 저런 친구랑은 친구 맺지도 마. 뭐 이런 식으로 아이가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날마다 낭독만 하는 게 아니라 1일 1 낭독 플러스 1일 1 글쓰기까지 병행을 하세요. 그렇게 하면 부족한 느낌 전혀 안 들고 꽉 찬 느낌 드실 거예요. 그리고 주제 토론도 그냥 넘기지 마시고 아이랑 주제 토론한 걸 엄마가 대필해서 꼭 공책에 기록으로 남기세요. 그래서 그게 매주마다 한 장 한 장 차일 수 있도록. 그래서 방학이 끝났는데 이소부와 관련된 글쓰기가 한 권의 책이 됐어. 이러면은 그거 어디 날아가지도 않고요. 아이도 굉장히 이번 방학 되게 알차게 보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부족한 느낌 절대 안 들 겁니다. 7세 아이인데 잠자리 독서는 모국어 책으로만 해줬는데 영어 책 읽기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7세인데 영어 영상물 노출은 해주셨어요? 영어 책 읽기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 가장 쉬운 거부터 해야죠. 아주 쉬운 리더스북, 콜라스틱사에서 나온 리더스북으로 시작하든가. 아니면 우리 아이는 그렇게 딱딱한 리더스북 싫어해요. 그러면은 이소부화 같은 거로 시작해야죠. 영어는 몰라도 그 스토리는 이미 한국어로 알고 있어서 이소부화 책을 보면 한국어로도 있고 영어로도 있거든요. 아이한테 한국어로 읽어줄래? 그러면 그 문장 엄마가 영어로 읽어줄게. 이런 식으로 교차 낭독하면서 읽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은 저희 낭독스쿨 이소부화에는 음원을 많이 제공하고 있어요. 한국어로 쭉 읽어주는 음원도 있고 영어로 쭉 읽어주는 음원도 있고 저는 한국어 영어 교차로 낭독을 녹음해서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아이가 한국어 문장 하나 영어 문장 하나 듣게 하도록 만들었거든요. 우선 책을 장만하셔야죠. 그래서 우리 방학 동안에 이 책 요거 3개월 동안 읽으면 영어가 좀 들린대. 그러니까 이거 우리 한번 해보자. 이게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야. 마지막 동아줄이야. 이렇게 해서 아주 짧은 이소부화 이야기책 읽어주는 걸로 시작하면 너무 좋죠. 초등학교 3학년 영어 영상 보면서 영어책도 조금씩 읽는 아이예요. 초등학교 3학년인데 영어책을 조금씩 읽으며 읽고 있는 영어책이 드래곤 마스터즈랑 매직 트리하우스네요. 이 영어책을 조금씩 읽는다고 표현한 이유는 뭐지? 매직 트리하우스는 앉은 자리에서 한 40분 정도만 청독하면 한 권 끝낼 수 있는데 그 정도의 그 엉덩이 힘, 그 정도의 문해력은 이제 있어야 돼요. 초등학교 3학년이면. 물론 이제 영어 인풋이 충분하지 않은 친구들은 이 정도도 너무너무 어려운 미션이긴 하지만 3월부터 보내던 영어학원 그만두고 낭독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어떤 단계가 적합할까요?
책 읽는 건 좋아하는데 유창성이 좀 부족한 남자아이다. 이런 아이가 이소부화 하면 좋아요. 지금 읽고 있는 챕터북이 이렇게 뭐 100페이지, 80페이지 넘어가는 그런 챕터북인데 낭독하는 건 굉장히 쉬워야 되거든요. 굉장히. 그래야 아이가 비로소 와, 낭독 재밌어. 재밌다는 말은 할만하다는 뜻이에요. 그런 것에 적합한 게 이소부화예요. 이소부화는 낭독스쿨에 있는 영어 책이에요. 영어 책을 말하는 거예요. 그 유튜브 검색하시면 낭독스쿨 이소부화 과정 설명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이소부화를 낭독하고 주제 토론하고 인증했는지가 다 나오니까 그거 한번 살펴보세요. 7살인 아이, 영초탈과 이소부화를 병행하는 건 무리가 아닐까요? 영어 노출을 적었는데 유치원 영어 수업 때문인지 책 읽어주거나 영상 보여주면 알아듣고 동생한테 설명해주는 정도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 이 영초탈이랑 이소부화가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영초탈은 날마다 네 문장을 낭독을 하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뭐 I'm glad to see you, I'm glad to have this, I'm glad to do something 뭐 이런 식으로 같은 문장이 네 문장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되게 따라 읽기는 쉬워요. 그런데 단점이 뭐냐면 이게 러닝머신 달리기 하는 것처럼 지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 특성상 되게 완벽을 추구하고 조심스럽고 이런 아이들은 오히려 이렇게 안전한 패턴 영어 낭독에서 안정감을 찾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거 좋아하고 막 새로운 거 좋아하고 호기심 많고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이런 기질의 아이들은 영초탈이 재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아이들은 스토리로 꼬셔야 돼. 이소부화 재밌는 이야기 있는데 한번 들어볼래?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네가 여우라면 어떤 느낌이겠어?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하는 아이들은 이소부화가 100번 낫고요. 근데 이거를 병행하는 게 만만치가 않을 거예요. 저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제 영어 노출이 적었다고 하니까 저는 오히려 이소부화 스토리 중심의 낭독을 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내년 6살 되는 아이 이소부화 해도 될까요? 안 돼요. 제가 말하는 이소부화를 하라는 건 뭐냐면 엄마가 읽어줄게 넌 편하게 들어. 혹은 엄마 영어 공부하는 것 좀 도와줘. 네가 여기 제목 좀 한국어로 읽어줘.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지 않는 한 6살, 7살짜리 꼬맹이들한테 낭독하라고 시키는 건 저는 반대예요. 어쩌다가 낭독해주면은 땡큐지. 6살, 7살을 낭독을 시키는 걸 반대하는 이유는 우선 그 아이들이 문자가 되게 약해요. 우리 아이 글자 읽을 줄 아는데요? 영어도 이제 읽을 줄 아는데요? 그래도 약해요. 그래서 6살, 7살짜리 아이한테는 이소부화를 엄마가 읽어주세요. 낭독해주세요. 그럴 거면 시작해도 되고 아이한테 읽으라고 시키고 아이한테 들으라고 시키고 나는 나 몰라라 할 거면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여기 지금 초등학교 2학년 엄마의 고민이 많은 분들이 하는 비슷한 고민일 것 같아서 요걸 마지막으로 제가 라방을 마칠게요. 듣고 읽는 거, 영어를 듣고 읽기 하는 것은 영어 영상 보는 것과 영어 원서 읽는 거로 어찌어찌 늘어가고 있는데 말하기와 쓰기는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말하기는 이소부화 하면 좀 늘려나요? 라이팅은 해본 적이 없어서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 초등학교 2학년이고 지금 하루에 매직 트리 하우스 한 권 정도 읽는 정도다. 이 말하기와 쓰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묻고 싶어요. 이 아이랑 한국어로 말은 많이 하세요? 말하기와 쓰기가 막막하다는 걸로 봐서 아이랑 한국어로 대화를 안 할 확률이 높고 우리 아이랑 내가 한국어로 대화를 평상시에 되게 풍성하게 많이 나눈다. 그런 엄마들은 말하기와 쓰기 전혀 두렵지 않을걸요? 왜냐하면 얘가 말한 거 내가 받아 적으면 그게 쓰기고 그리고 말하기를 많이 하다 보면 이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우리가 가늠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얘는 생각이 있구나. 얘는 얘만의 논리가 있구나. 그거 되게 설득된다. 이런 말하기는 한국어로 하세요. 한국어로 우선. 한국어로 말하기가 되는 아이들은 이렇게 영어 영상이랑 영어 원서 인풋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영어로 전환이 안 될 것 같아요? 돼요. 성인인 나도 됐어. 그러니까 말하기 쓰기 막막하다라는 말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아이랑 수다를 많이 떨어보세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안 떨던 수다를 떠냐. 대화를 해본 적이 없는데 길게. 우리가 솔직히 초등학교 2학년 아이랑 대화를 길게 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너 숙제했어? 내일 준비물은 뭐야? 밥 먹어. 맛있냐? 이 정도겠지.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하려면 말할 소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낭독스쿨에서 이소부화나 명작동화, 주제토론 질문을 계속 넣는 거고 그리고 우리 단톡방에서 얼마나 기발한 주제토론 질문들이 나와요. 그쵸? 그걸 빌미로 아이랑 대화를 나눠보는 거예요. 말하기랑 쓰기가 뭐예요? 결국 아이가 자기만의 논리를 세워보는 거잖아요. 주제에 따라서. 그리고 자기만의 생각을 주장하는 뭐 말이든 주장하는 글이든 한번 표현을 해보는 거잖아요. 말이랑 글로. 그걸 한국어로 많이 해보세요. 그런데 그 말할 건수를 만들어줄 그림책, 신문, 기사, 아니면 하다못해 유튜브 짤
가지고도 아이랑 말을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규칙적으로 있으면 좋으니까 낭독스쿨 같은 프로그램 하고 있다면 그걸 빌어서 하는 거고, 나는 뭐 낭독스쿨 안 하지만 매일 뭐 입티형이나 귀티형이나 뭐 듣는 프로그램이 있다. 하다못해 경제 팟캐스트를 듣거나 시사 팟캐스트 들을 때 오늘 이 기사는 진짜 애한테 좀 알려주고 대화를 좀 나누면 좋겠어 싶은 게 있으면 그걸 가지고 대화를 나눠보는 거죠. 말하기는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어른과의 대화, 엄마와의 대화. 여기 윤유님도 명작 동화 주제 토론 덕분에 수다를 길게 떨게 된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랑 한국어로 내가 오늘 몇 분 말했나? 영어 말하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한국어로 대화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아이와의 대화 안녕하십니까? 몇 분 이야기하나? 한번 녹음해 보세요. 우리 핸드폰에 녹음 기능이 있잖아요. 아이가 오늘 학교에서 오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눌 때 한번 녹음 버튼 눌러보세요. 얼마나 얘기하나? 내가 아이랑 몇 분을 얘기하나? 모국어로. 모국어로 대화를 나눈 시간들이 없다? 그런 축적들이 없다? 그런데 어떻게 영어로 말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이소부화는 2월달에 개강해요. 2월달에. 예비 초등학교 4학년인데 낭독 시작하려고 하는데 하루에 낭독하는 양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영어로 낭독을 한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입티형 낭독이 한 1분 걸리고 귀티형이 1, 2분 정도 걸리거든요. 영어 뉴스가. 1분이 제일 좋아요. 하루에 1분 낭독. 하루에 1분 영어 낭독. 그러니까 여기 지금 뼈 때리는 말씀입니다. 풍성한 대화 아이랑 못 나누고 있다. 워킹맘이란 핑계로. 진짜 그래요. 여러분들 애랑 한번 대화를 시작하는 시점에 녹음 버튼 눌러보세요. 그래서 내가 나 우리 애랑 30분을 얘기를 했네? 정말 훌륭한 엄마. 어디 가서 우리 아이가 하는 그 횡설수설을 30분 동안 들어주는 어른이 있어요. 애들도 안 들어줘요. 친구들도. 다 말 자르지. 엄마가 말수가 적어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력합니다. 우리가 다 말수가 적어요. 뭐 이렇게 피곤한데 퇴근하고 와서 애랑 같이 길게 얘기할 기력도 없어. 그래서 그림책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낭독스쿨 그 명작 동화나 이소부와 동화마다 질문을 넣어놓은 거예요. 질문 생각하는 것도 피곤하니까 질문 읽으면서 얘기하라고. 근데 질문이 너무 어려워. 나도 답을 못하겠어. 그러면은 챗GPT한테 미리 예습 좀 해놔요. 미리 질문을 넣어놔. 그런데 우리 아이가 8살인데 8살짜리가 알아들을 만한 그런 수준으로 답변 네가 만들어줘. 그래서 챗GPT가 말한 답변을 힌트로 그거로 내가 또 애한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저는 30분 잔소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한테 내뱉는 말들이 생각보다 명령어가 많고 주로 잔소리고 걱정이고 그렇죠. 이소부화는 6개월 과정이에요. 제가 낭독스쿨 모든 과정을 다 6개월로 잡은 이유가 있어요. 낭독스쿨 2개월 한다? 전혀 티도 안 나요. 마치 그거랑 비슷해요. 내가 PT 끊어서 운동 시작한 지 2개월 됐는데 내 몸이 무슨 드라마틱하게 복근 막 생기고 다리 허벅지 근육이 갈라지면서 근육이 생기나요? 2개월이 뭐야? 2년을 해도 그게 될까 말까인데. 숨이 긴 작업이에요, 이거는. 습관을 만드는, 책 읽는 습관, 청독하는 습관, 낭독하는 습관, 주제 토론하는 습관, 이걸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2개월은 말도 안 되고 6개월, 그것도 짧게 말해서 6개월. 여기 좋네요. 아이 할머니가 아이가 무슨 말을 하든 다 들어주십니다. 할머니가 해주는 거 누이 이야기 들어주는 것 뿐인데 할머니를 엄청 좋아하는 걸 보고 반성했어요. 무슨 말을 해도 다 들어주고 계시는 할머니의 듣기. 이게 얼마나 많은 교훈을 주던지요. 아이가 떠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을 30분 동안 들어주는 엄마는 정말 큰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말수가 적다? 반성하셔야 됩니다. 들어주는 어른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할머니 손에서 큰 애들이 말을 잘해요. 그 말을 들어주는 할머니가 있었으니까. 잠자리 동화 읽어주면 애들이 들으면서 잠이 드나요? 저희 애는 꼭 같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책 같이 보고 다 읽고 나서 잔다. 보통 아이들이 그림책이니까 그림을 보려고 하죠. 그래서 그림책 다 읽고 나서 불 끄고 누워서 그거 한번 해보세요. 러블리님. 책 다 읽었어요. 그래서 이제 불 끄고 자자 하고 누웠을 때 바로 잠들지 않죠, 애들이. 그러면은 방금 우리가 읽었던 동화책 누가 많이 기억하나 한번 해볼까? 그러면서 릴레이로 말하기 한번 해보세요. 방금 읽었던 책을 다시 리텔링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말하기 훈련인데요.
말하기 글쓰기 어떻게 하냐고 질문하셨죠? 이거로 시작해보세요. 동화책 읽다가 불 끄고 이제 자자 하기 전에 방금 우리가 읽었던 여운우리 누가 줄거리 기억 많이 하나 우리 한번 말하기 시합 한번 해볼까? 그렇게 해보세요. 그래서 엄마 일부러 틀리게 말해. 그러면 엄마 그 부분에서 거기 있었는데 그거 깜빡했잖아. 그러면서 애가 또 술술술 말한다고요. 그렇게. 그치. 태용님은 엄청 얘기를 많이 들어주는 거야. 우리가 말하는 그 한도연. 도연이 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재밌잖아요. 엄마가 그 시간을 다 들어준 거야.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인가요? 그쵸? 와, 이 엄마 이제 저한테 혼나야겠네요. 러블리 술님. 안녕하세요. 워킹맘이고 40개월 아이가 접속사를 사용해서 복문도 꽤 잘 만들고 영어로 말을 잘해요. 영어 그림책 3권 정도, 영어 영상 20분 정도 보는 게 다거든요. 실력을 업그레이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풋이 너무 적죠. 제가 말해주는데 한계가 있네요. 왜 엄마가 말해줘요? 엄마가 영어가 모국어도 아닌 사람이? 영어 영상물 20분 너무 짧고요. 영어 그림책 3권 정도 너무 적고 무슨 영어 그림책이잖아요. 그쵸? 챕터북 3권 읽는 거 아니고. 그리고 40개월 아이는 접속사를 이용해서 복문을 만드는 게 엄청나게 신기하고 대단한 능력이 아닌 거예요. 이 친구는 엄마가 이렇게 영어로 말하는 것에 현혹될 필요 없고요. 너무 흥분하실 필요도 없고 영상물 시간 좀 늘리셔야 되고요. 그림책도 이제 서서히 글밥이 많은 그림책을 얘가 이해를 하나? 하고 실험을 해보시고 모국어 그림책으로 이게 지금 모국어 그림책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데 모국어 책도 서서히 글밥 많은 책으로 넘어가도 얘가 집중해서 들을까?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왜냐면 보통 40개월 아이라면 스토리라인이 있는 하다못해 명작동화나 전래동화도 못 따라가요. 주인공이 우선 3명 이상 나오면 못 따라가고 끼케야 오늘 치과 가서 양치질 했는데 선생님이 치카치카 안 했다고 혼냈어요. 이렇게 생활동화 정도를 이해하는데 이 아이는 보니까 조금 빠릿빠릿하고 그림책도 곧잘 읽나 봐요. 근데 한번 보세요. 이 아이가 그림책을 스토리가 있고 스토리가 조금 복잡한 것도 이해를 할 수 있는 힘이 있는지 우선 모국어로 테스트 해보세요. 인풋이 너무 적은 거 맞고 지금 아웃풋 지금 생각할 나이가 아니에요. 40개월이면. 모국어 그림책, 영어 그림책 많이 읽어주세요. 글밥 많은 문고판으로 넘어가서 잠자리 독서 안 해주고 있는데 아이가 그래서 혼자 책을 읽다 자요. 글밥이 많은 문고판 책들도 다 읽어줘야 되나 봐요. 당연하죠. 저는 허클베리 핀, 톰 소예어 모험, 걸리버 여행기도 다 읽어줬는데 되게 두꺼워요. 그거 몇 페이지야? 한 500페이지인가 600페이지인가. 모국어 책은 5권 정도 읽어요. 아이가 읽는다는 건가? 엄마가 읽어주셔야지 양껏 읽어줄 수 있는데. 그래요. 이렇게 1시간 반 동안 떠들다니. 오랜 시간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늘 얘기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답변을 해주는 거는 그 질문한 사람을 겨냥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 맞는 케이스의 답변일 수 있고 나한테 전혀 안 맞는 케이스의 답변일 수 있다는 거 항상 기억하시고 취사 선택을 하세요. 저 말은 내가 오늘 당장 써먹어야지 하는 건 오늘 당장 잠자리 독서하고 불 꺼놓고 아이랑 이야기 나누기를 하시든가. 그런데 저 이야기는 우리 아이하고는 좀 맞지 않는 이야기구나 하고 넘길 건 또 그렇게 넘기시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여기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도 괜찮다. 네,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